whispering in your ear, my magic potion for love. 11월 하늘에 비가 내렸습니다. 낮아진 기온에 자꾸만 움츠러들고 이불 밖의 세상과는 안녕을 구하려던 찰나 세상을 따뜻하게 감싸주는 반가운 비가 내렸네요. And I just got to be me, yeah. me, yeah. 네, 며칠간은 차가운 입김과는 인사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 개인 V앱은 차가운 세상에 내려와준 오늘의 비처럼 우리네 세상이 따뜻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준비해봤습니다. 네, 11월 19일 굉장히 경사스러운 날이죠. 저 민혁이의 첫 번째 개인 V앱 시작하겠습니다. And I just got to be me, feeling closer to me makes all my senses smile. Let's not waste ecstasy. Oh, 'cause I'm only here for a while. Want to be free, 네, 민혁이의 멜로디가 빛나는 밤에 첫 번째 오프닝 곡으로 들려드린 곡은 실의 프리였습니다. 실 프리. 네, 좋아요. 50에 53에. 네, 여러분들께서 오프닝만 보셔도 아셨겠지만 오늘 제 V앱의 테마는 라디오입니다. 예전부터 제가 라디오 DJ에 관심이 있어서 이번에 V앱에서 흉내라도 낼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굉장히 기분이 좋네요. 물론 정식 라디오가 아닌 점 음향이 많이 아쉬울 수 있겠지만 이렇게 또 V앱만의 소통하는 장점이 또 있을 수도 있고 뭐 이것이 또 날 것의 매력 아니겠습니까? 즐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벌써 2016년도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직 남은 11월과 12월 시간이 남아있지만 올 한 해 후회 없이 보냈는지 여러분들께서도 아쉬움이 많이 남는지 각자가 한 번씩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것도 스스로를 위해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2016년에 나름 굉장히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B2B로서도 그렇고 개인으로서도 그렇고 스스로 자기 발전을 하기 위해서 노력도 많이 했던 한 해고 뭐 드라마도 그렇고 앨범도 그렇고 굉장히 고생을 했다고 하면은 많이 고생도 했고 행복했던 시간들이기도 했고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러한 저보다 더 열심히 달려왔고 고생을 하신 분들이 있죠. 네, 그저께였습니다. 수험을 치르신 우리 수능생 여러분들, 박수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박수! 정말 모든 대한민국의 수험생 여러분들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이오아이의 너무너무 들려드릴게요. JYP Finally, y'all ready? 좋아하는 게 땐 말해줘.
수능에도 끝나면 이 노래 틀어주시면 미안 미안 미안하지만 아직 난네 맘만 믿고만 할 수는 없어. 나 너무너무너무 좋아할 때 말해줘. 네가 자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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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오르기 때 불러줘. Stop 너 뒤집은 베개처럼 신선한 느낌. 하지만 꼭 참아야 해. 이제부터 긴 확인의 시간을 반드시 거쳐야 해. 뱀인지 아람인지 점차 드러나게 남자라 쓰고 늑대라 읽으랬어. 도대체 남자들 그동안 여자에게 왜 그랬어. 너무나 많은 여자들 마음을 울린 죄 때문에 그러니 내게 좀 더 널 보여줄래. Oh no 조심 조심해야 해. I'm sorry babe. 네 눈빛이 너의 말이 아무리 내 맘을 흔들어도 Oh no 미안 미안 미안하지만 조금만 나를 향한 마음을 더 보여줄 수 있니.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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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하는 때 말해줘. 내가 자꾸 이 노래가 수능 금지곡이었다고. 너무 자꾸 멜로디가 맴돌아서 수험생들한테는 금지곡이었다고 하는데 이제 끝나고 틀어드릴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답답해도 조금만 더 기다려주기. 내 맘이 열리고라면 아껴왔던 내 마음을 아낌없이 너에게 줄게. 좋아하는 그때 말해줘. 와이파이. 아, 네. 아, 예. 정말 너무 상큼한. 어이구. 예. 상큼한 아이오아이의 너무 듣고 왔습니다. 잠깐 여기서 댓글창 좀 읽어볼까요? 너무 잘생겼어요. 아, 귀여워. 방송사고. 아, 여기가 와이파이가 원활하지가 않아서 여기 V앱도 끊기고 네. 인터넷도 끊기고 노트북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또 넘어가 줘야 프로다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네. 오빠 you handsome. 50153인데 감사합니다. 50153일. 네. 오빠 귀여워요. 곱등이송 해주세요. 내 새끼 더듬이 건들지 마라. 내 새끼 방향 감각 있는다. 네. 라디오 대본 다 오빠가 준비했어요. 뭐 사연이나 고민 상담 글들도 그렇고 대본들도 그렇고 도움을 받긴 받았는데요. 사연이나 고민 셀렉도 제가 직접 다 했고요. 선곡도 제가 직접 다 했고 특히 오프닝이나 이런 멘트들도 제가 다 직접 작성을 해봤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민혁이의 멜로디가 빛나는 밤에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 텐데요. 첫 코너입니다. 소통해요 멜로디 시간입니다. 빠밤. 얼마 전이었죠. 저희가 공식 팬카페에 사연방을 열어서 사연 신청을 받았었는데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정말 많은 분들이 사연을 올려주셨더라고요. 네, 정말 감사드립니다. 멜로디 짱. 사연을 고를 때 제가 하나하나 읽어보면서 제 스스로가 멜로디와 더 가까워지는 느낌을 받았었습니다. 여기서 혹시나 제가 읽어드리지 못하는 사연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래도 그 사연들은 전부 제 마음속에 담아두었으니까요. 서운해하지 마시고 그러면 사연을 하나씩 제가 읽어드릴게요. 되게 재밌는 사연들이 많이 왔었더라고요. 첫 번째 사연입니다. 손지훈님. 창섭 눈썹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며칠 전에 친구들이랑 PC방에 갔다가 엄청 민망한 일을 겪고 왔어요. 제가 게임을 하다가 목이 너무 말라서 물을 마시고 싶어 저도 모르게 종업원 분께 저기요 물 어디서 다운받아요? 라고 물어본 거예요. 물 어디서 다운받아요? 네, 옆에 있던 친구들이랑 그 종업원 분이 엄청나게 웃으셨습니다. 저도 제가 말하고 엄청 놀랐던 기억이 있네요. 네, 물은 잘 찾아보시면 항상 가게 안에
다운받는 곳이 있습니다. 지우씨. 네, 다음 사연입니다. 김혜리님, 섭스초코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고1 때 학교에서 수련회를 가는 날이었어요. 여느 날처럼 지하철에서 친구와 카톡을 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가고 있었는데 수련회에 대한 설렘으로 전날 밤에 잠을 잘 못 자서 그랬는지 갑자기 코피가 나는 거예요. 급하게 손으로 코를 막긴 했는데 지하철은 이미 문이 닫혀서 출발하고 있고 가뜩이나 사람 많은 출근길에 덩치 큰 캐리어까지 한 손으로 잡고 있자니 어찌할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평소에도 코피가 한 번 나면 잘 멈추지 않았었거든요. 휴지도 없이 많은 양의 피를 맨손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생각에 너무나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빨리 다음 역에 도착하길 기다리고 있었는데 제 주변에 계신 분들이 본인의 가방을 주섬주섬 뒤지시더니 휴지를 찾아서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지하철 바닥에 떨어진 피도 대신 닦아주셨어요. 어떤 아저씨분께서는 제가 양손을 쓸 수 없는 걸 보시고 휴지 뭉텅이를 제 주머니에 꾸깃꾸깃 넣어주셨어요. 너무 죄송하고 감사해서 연신 꾸벅거리다가 지하철을 내린 기억이 있네요. 북적거리는 사람들 사이에서 갑자기 코피가 난 것은 좀 당황스러웠지만 또 어떻게 생각하면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저를 도와주신 분들이 있다는 것이 엄청난 행운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정말 다행이네요. 네. 이렇듯 아직 대한민국은 살만합니다. 이렇게 따뜻하고 마음이 좋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 힘든 세상 속에서도 파이팅 하자고요. 네, 다음 사연 읽어드릴게요. 제가 이 사연을 읽으면서 적지 않게 충격을 받았었습니다. 사실은 저도 들은 게 많기 때문에 예상은 하고 있었으나 너무 디테일하게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투비가 좋은걸요. 이가연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현재 모 여자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어요. 요즘은 그래도 많이 사라졌지만 여전히 여고생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조신하고 예쁘고 그런 것 같아요. 하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 저희는 머리를 감지 않아요. 심각하죠? 저는 제일 긴 시간 안 감은 친구는 일주일 동안 감지 않아서 거의 기름칠을 한 수준이었습니다. 저는 물론 매일매일 감지 않습니다. 이런 못난 팬이라서 미안하다고. 그리고 여학생들이 트림과 방귀를 너무 아무렇지 않게 배출을 합니다. 한 번은 수업 시간 중간에 어떤 친구가 하고 방귀를 껴서 아직도 그 친구는 제 폰에서 방귀대장이라고 저장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심각한 건 애들이 너무너무 많이 먹습니다. 아침을 못 먹고 왔냐고요? 아니죠. 점심이 맛이 없냐고요? 아니죠. 점심시간에 꿀맛 점심이 나와도 아이들은 후식을 먹으러 매점에 갑니다. 쉬는 시간에도 매점에 갑니다. 자동이죠. 하지만 이러했던 우리 여고생들은 학교 밖을 나가서는 순간 사람이 달라지죠. 예쁜 사복을 입고 학교에서는 하지 못했던 화장을 샤라랑 하면 또 그리 이쁠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다 더럽고 이상한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전국의 여고생들, 남고생들, 남녀공학생들 모두 화이팅 하시고요. 당신의 숨겨진 모습을 응원합니다. 네. 여고생들, 남고생들도 마찬가지예요. 뭐 남고생들이나 제가 남고를 나왔는데 남고나 여고나 똑같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는 지금입니다. 지금 와이파이 상태 때문에 지금 와이파이를 다른 걸로 연결을 바꿔볼게요. 근데 지금 이게 안 뜨는데 이게 반대구나. 네, 와이파이 연결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사연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희진님, 괜찮아요 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초롱아 사랑해 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반려견 3마리를 키우는 강아지를 무척이나 좋아하는 멜로디예요. 제가 며칠 전 무척 마음 아프고 펑펑 울었던 사연을 적어보려 해요. 원래는 반려견을 4마리를 키웠었어요. 며칠 전 16년간 함께 지내온 반려견 초롱이가 먼저 하늘나라에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즐겁고 슬프고 행복할 때 늘 함께 있었던 그 자리가 한순간 빈자리가 되어버려 아직까지 적응이 되지 않고 마냥 슬프기만 합니다.
초롱이의 마지막 날, 초롱이는 가족들과 함께 마지막을 보내고 싶었는지 가족들이 모두 집으로 돌아온 밤 11시경 가족들 품을 찾아 눈을 감았습니다. 저는 초롱이가 눈을 감기 전까지 손을 잡아주며 그곳에서는 편히 쉴 수 있길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초롱이가 나이가 들어가며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걸음도 잘 걷지 못하여 많이 힘들어하는 모습이 생각나 초롱이 손을 잡고 펑펑 울었어요. 초롱아, 그곳에서는 부디 넓은 곳에서 자유롭게 뛰어놀고 친구들도 많이 사귀어 행복하길 간절히 소원하고 또 기도할게. 다음 생에는 사람으로 태어나 나의 둘도 없는 친구가 되어줘. 초롱아, 사랑해. 민혁 오빠, 초롱이가 하늘나라에서 편히 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주세요. 네. 굉장히 슬프셨을 것 같아요. 저도 반려견을 키우는 입장으로서 언젠가는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이 이별이라는 시간이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힘든 일일 텐데요. 저희 하모도 지금 12년을 살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가족들도 마음의 준비를 벌써부터 아직 굉장히 건강하지만 언젠가 헤어질 날을 대비해서 마음의 준비를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반려견이나 이제 함께 사는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은 언젠가 헤어질 이별의 순간을 대비해서 마음의 준비를 항상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초롱이가 이제 정말 따뜻한 곳에서 희진님과 이제 희진님의 가족들을 항상 생각하며 기도하면서 잘 지낼 겁니다.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 희진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음 생에 꼭 좋은 친구로 만날 수 있도록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네, 다음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유키아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윤석님이세요. 안녕하세요, 민혁이 형. 현재 대학교에 다니는 남멜입니다. 남멜, 남자 멜로디란 뜻이겠죠? 저희 남멜들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습니다. 지금 남멜들만 있는 단톡방이 있습니다. 현재 인원수는 20명이 다 돼가고요. 20명이나 돼요? 여멜들은 어떤 이야기들을 하는지 잘은 모르겠지만 저희 남멜 단톡방도 만만치가 않거든요. 영상 공유는 기본이고 사진, 방송 후기들도 서슴지 않게 이야기합니다. 남패는 몇몇 없지만 이렇게 한마음 한뜻으로 보인다는 게 정말 신기하고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형들이 좋아하는 남팬들이 뒤에 있으니 파이팅 하시고 여멜, 남멜, 포에버! B2B 포에버! 라고 윤성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아이고 20명의 남자 멜로디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저도 궁금해요. 어떤 식으로 대화를 나눌지 정말 궁금한데 이렇게 응원해주시는 남자 멜로디 분들도 있다고 하니까 제가 너무나도 기분이 좋네요. 사연이 정말 많이 왔어요. 정말 많이 와서 제가 추리기가 너무 힘들었는데 그래도 최대한 많은 사연을 읽어드리고 싶어서 많이 읽어드립니다. 다음 사연이요. 김다솔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B2B의 자갈. 안녕하세요. 저는 교육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에요. 교대에 다니다 보니 매년 교육 실습을 나가게 되는데 작년에는 초등학교 5학년을 맡아서 수업을 했습니다. 초등학교 고학년이다 보니 연예인에 관심이 많은 건 알고 있었는데 한창 수업 준비를 하다 보니까 바빠서 누구를 좋아하는지 잘 몰랐어요. 미리 관심을 가질 걸. 이게 제 덕밍아웃으로 이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올해 어느 날 갑자기 저는 10살이 넘게 차이 나는 학생에게 카톡이 왔어요. 선생님 멜로디예요? 이 카톡을 보고 정말 당황해서 어떻게 알았나 싶어서 봤는데 제가 카톡 프사 배경을 B2B와 관련된 사진으로 해놨더라고요. 너무 당황한 나머지 멜로디가 뭐야? 라고 무리수를 뒀는데 학생이 아니에요 하고 그냥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땡땡아 공부 열심히 하고 있어.
땡땡이 보러 학교에 또 갈게 라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이 네 선생님 예지합사 라고 보내와서 응 땡땡이도 예지합사 라고 보내버렸습니다. 보내놓고 후회했어요. 머그린 척 멜로디가 뭐냐고 물었는데 예지합사라니. 학생한테 답장이 왔습니다. 크크크크크크크크 네 선생님 꼭 놀러오세요. 크크크크크 답장이 이렇게 답장이 왔는데 아직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일코를 하려고 했던 걸 알고 있겠죠. 앞으로는 조심해야겠다고 다짐을 하고 푸사에는 1절 멜로디 힌트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다솔씨, 제가 언젠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일코 해제하세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B2B를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저희가 당당한 자랑스러운 가수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사연입니다. 창섭꽃 이쁜 꽃 박도현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빠, 저는 1년째 짝사랑 중인 여고생이랍니다. 원래는 그냥 동성 친구처럼 지내던 사이였는데요. 어느 날 그 친구가 농구하는 모습을 보았는데 순간 너무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그 이후로 이렇게 1년이나 지났네요. 항상 누구나 그렇듯 짝사랑은 정말 힘든 것 같아요. 나에게 조금이라도 관심을 주는 것 같아서 혼자 기대하다가 다른 여자애들에게 똑같이 행동하는 모습을 보고 실망하고 또 혼자서 신났다 우울해하다 어느덧 이렇게 시간이 지났습니다. 물론 고백한 적도 있었어요. 제가 친구 이상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네요. 그 이후로 제가 그냥 아예 서로 아는 척하지 말자고 친하게 지낼수록 혼자 바보같이 기대하고 설레하는 제 모습이 싫다고 하면서 연락도 제가 먼저 끊어버렸는데 연락 안 하고 지낸 지 7개월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좋아요. 내가 그때 왜 먼저 아는 척하지 말자 그랬는지 후회도 되고요. 나 혼자만의 사랑이라 말도 못하고 그냥 누군가에게 말하면 좀 나아질까 해서 사연 적어봤습니다. 이 사연이 소개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뿐만 아니라 사람으로 인해 상처받은 우리 멜로디들 위로를 해주세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저도 긴 시간 짝사랑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4년 동안 짝사랑을 해봤는데 짝사랑은 정말 가슴 아프죠. 힘들고. 그래서 이제 도연 양의 이제 사연이 정말 저도 공감이 많이 가는데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더 멋지고 더 좋은 사람이 나타날 거예요. 물론 무슨 말이 들어오겠냐마는 네, 저희 이제 B2B를 보시면서 힘을 좀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애프터 나잇 프로젝트의 사랑이 올까요? 듣고 다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이파이! 친구야 정신 차려. 와이파이 정신 차려. 방송사고 정신 차려. 네, 지금 연결은 잘 돼 있거든요. 네, 이쯤에서 이 곡을 듣고 와야 하는데요. 자, 도와주시겠어요? 저는 V의 댓글을 읽고 있겠습니다. 네, 노트북을 돌리면은 얼굴이 안 나옵니다. 와이파이 잘한다. 뭘 잘해? 와이파이 못 하고 있어 지금. 아이고, 하트 300만이 넘었어요. 감사드립니다. 네, 제가 오늘 테마를 이제 힐링 라디오로 이제 잡아서 아무래도 재밌는 방송이 될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함께 여러분들하고 대화를 하고 소통을 한 느낌을 받아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기분이 좋고요. 벌써부터 이렇게 많은 하트를 보내주셔서 네, 기분이 좋습니다. 와이파이를 고치는 동안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네, 목감기 조심해요. 네, 교환님도 목감기 조심하세요. 힐링됩니다. 아우, 조금이라도 힐링이 되신다면 다행입니다. 오빠는 공부 잘했나요? 고2인데 수능이 부담됩니다.
잘했던 적도 있었죠. 네, 솔직히 잘했던 적도 있습니다. 반에서 1, 2등 하고 뭐 전교에서 뭐 잘난 척 좀 하면은 뭐 12등, 18등 한 적도 있고 훨씬 잘하는 친구들도 많지만 근데 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수능 성적은 아주 그냥 난장판이었습니다. 5등급이 굉장히 많았고요. 6등급도 있었고요. 네. 아이오아이 친구가 또 나오네. 와이파이 고쳤습니다. 수능이 걱정된다고 하셨는데 벌써부터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아무것도 아닌 일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굉장히 크고 작은 시험들이 많이 닥치니까 물론 걱정이 되시겠지만 미리 지레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면 애프터나이트 프로젝트 사랑이 올게요. 지금 다시 들어볼게요. 이제 나오네. 아무런 일정도 없는 날이 자꾸 반복되고 지루한 시간이 일상이 되죠. 별다를 것 없는 일요일이 망했어. 괜찮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그녀가 괜찮아? 네, 멘탈 잡자. 괜찮습니다. 제가 이 노래를 짝사랑 사연을 보내주신 친구 때문에 선곡을 했거든요. 사랑이 올까요라는 노래인데 사랑은 또다시 꼭 찾아올 겁니다. 네, 걱정하지 마시고요. 또 이 와이파이 어떡하죠? 네, 와이파이 2차 수리 중에 있으니까요. 지금 저기서 영상팀 네 분들도 지금 매우 당황을 하셔서 자 다시 연결이 됐나 확인을 한번 해볼까요? 다시 연결이 됐습니다. 여기서 무료 랩을 해달라는 멜로디가 보입니다. 나 신발도 꿈입니까? 끝입니까? 나의 세뇨리다. 자, 이거 내가 끄는 거야. 지금 영상팀 멘붕 와가지고 웬만하면 이 정도 되면 이 노래를 끊고 가야 되는데 짝사랑 사연 보내주신 분들이 몇몇 계세요. 그래서 이 노래를 끝까지 한번 중간에 내게도 조금은 늦은 거라고 어두운 나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Falling in love 사랑이 오겠죠 내게도 그대의 옅은 미소로 차가운 내 맘 감싸 안아주며 Falling in love
네, 애프터 나잇 프로젝트의 사랑이 올까요? 듣고 왔습니다. 혹시라도 은광이처럼 스펠링 모르는 친구들을 위해 자, 제목을 적어드릴게요. 애프터 나잇 프로젝트. 자, 애프터 나잇 프로젝트의 사랑이 올까요? 라는 곡이었습니다. 네. 자, 방송을 시작한 지 30분 만에 이야 400만을 돌파했습니다. 하트 400만! 감사합니다. 이렇게 잔잔하고 조용한 방송에 하트를 400만 개나 보내주시다니 감사합니다, 멜로디. 그나저나 정말로 제가 이 라디오를 테마로 기획을 하면서 꿀 떨어지는 목소리를 들려드리고 싶었거든요. 근데 제가 최근에 걸렸던 감기 때문에 기침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목소리가 많이 쉬었어요. 그래서 더 좋은 목소리로 더 따뜻하게 더 감싸 안아주는 방송을 하지 못하는 점 양해해 주시고요. 다음에 또 이런 개인 방송을 하게 된다면 그때는 더 좋은 목소리로 네, 여러분들의 글을 따뜻하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코너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혁의 멜로디가 빛나는 밤, 민멜밤의 다음 코너는 바로 고민. 그거 내가 해결해 줄게. 코너입니다. 네, 저희가 팬카페 사연방과 함께 고민방도 열어놨었죠. 바로 그 고민들을 제가 직접 해결해 드리는 코너인데요. 뭐 사실 뭐라고 해야 될까, 이게 해결이라기보다는 뭐 저도 제 고민을 직접 해결하지 못하면서 무슨 해결해 드린다고 하겠습니까? 해결해 드린다기보다는 그저 이제 멜로디의 고민거리를 함께 듣고 나누고자 기획을 한 코너입니다. 나누면은 짐을 많이 덜어낼 수 있다고 하잖아요. 정말 사연방 못지않게 정말 많은 분들이 고민을 올려주셨는데 첫 번째 고민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별인의 현식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여자들은 모르는 남자 심리 알려줘. 현재 남자친구인데 계속 사귀면서 전 여친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남자친구가 있겠다? 그래서 지금 남자친구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아이고야. 네, 첫사랑인 건 알겠는데 굳이 저한테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래서 화를 냈어요. 그럴 거면 전 여친하고 다시 사겨 있냐 라고 했는데 또 미안하다고 아니 저 발음 제대로 안 했어요. 그냥 생각나서 그런 거라고 나는 여기 있는 너가 좋다고 이러는데 남자의 첫사랑은 정말 계속 생각나나요? 지금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요. 오빠 고민 해결 좀. 네. 보통의 남자들은 첫사랑을 오래 간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첫사랑을 정말 좋아하고 아직도 좋아하고 뭐 잊지 못하는 그런 미련의 감정이 아니고 당시에 이제 풋풋하거나 아련했던 그때의 기억을 잊고 싶지 않아서가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잊지 못한다기보다. 근데 그걸 뭐 누구한테 막 자랑하듯이 얘기를 한다거나 내 첫사랑은 있지 뭐 이렇게 얘기한다거나 이러진 않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이제 별인의 현식이님의 남자친구분께서는 철이 없다거나 아니면은 질투심을 유발하려고 했다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정말 그 질투심을 유발하려고 했다고 한다면 방법이 굉장히 잘못된 것 같습니다. 별인의 현식이님 정말 좋은 남자들 많아요. 계속 지금 만나는 여자친구를 아껴주고 사랑해주고 여자친구에 대한 이야기만 해도 모자랄 마당에 그렇게 첫사랑 이야기를 계속 한다면
단호하게 선을 그으세요. 너 계속 첫사랑 얘기하면 나 너한테 어떻게 할지 몰라. 나 어떻게 돼버릴지 몰라. 괜히 지금을 갖고 있는 스트레스 계속 가져가지 마시고요. 더 좋은 별이는 현식이님을 더 많이 아껴주고 사랑해줄 남자도 많답니다. 다음 사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 헤어져라. 그런 의도에서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김민채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칠비님, 닉네임 칠비님 계속 좋아해도 되죠?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오빠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부로 입덕 677일이 된 중학생 멜로디예요. 오빠들은 너무 멋있고 귀엽고 착하고 노래도 랩도 너무너무 잘하잖아요. 게다가 오빠들을 좋아해주는 예쁜 팬분들도 많고요. 저는 고작해야 집에서 스밍 돌리고 앨범 사는 것밖에 못하는데 오빠들은 늘 빛나고 멋있어서 가끔은 나랑 다른 세상에 사는 것만 같아요. 나처럼 부족하기만 한 사람이 감히 멋있는 오빠들을 좋아해도 되나 싶기도 하고 그래도 저 오빠들을 계속 좋아해도 되겠죠? 누군가를 좋아한다는 감정은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순수한 감정인 것 같아요. 그 순수하고 예쁜 감정을 감히 누가 판단하고 맘대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제가 민채 양한테 말하고 싶어요. 좋아해줘서 고맙다고, 더 멋지고 자랑스러운 B2B가 되겠다고. 이런 저희가 멜로디를 위해서 계속 노래를 해도 될까요? 네, 다음 고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과 구름님, 김다은 양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20대 직장인입니다. 병원에서 일한 지 벌써 4년 차가 되었는데요. 이 일을 하면서 힘들다,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은 조금씩 들었지만 즐기면서 일을 해왔는데 요즘은 모든 게 무기력해지고 환자에 대한 감정도 무덤덤해지는 것 같고 모두가 그건 일에 대한 권태기가 와서 그런 거야 라고 하지만 한없이 처지는 이 기분, 이 일을 하는 것이 진짜 맞는 것인가 하는 생각까지 들어요. 민혁 오빠는 이런 적 없었나요? 있었다면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아니면 우울하거나 생각이 많을 때 어떤 것을 하시나요? 네, 다은 양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것 같네요. 누구나 이런 비슷한 경험을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 또한 이런 경험을 해봤습니다. 사실 저는 데뷔를 하고 우울증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가장 힘들었던 게 사람들을 위해 즐겁게 해주고 힘을 줘야 하는 내 스스로가 즐겁지 않고 힘이 나지 않고 웃기가 힘들 때 너무 힘들고 약간 멜로디 우리를 봐주는 사람들한테 죄송한 마음이 컸어요. 그때 제가 극복했던 이유가 저의 소중한 사람들 덕분에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힘이 됐던 사람들은 나를 믿어주고 아껴주는 사람들이었어요. 대상이 누가 돼도 상관이 없어요. 누구셨죠? 네, 다은 양이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한테 솔직히 털어놓고 아이처럼 마음껏 기대고 의지하세요. 그것만으로도 마음의 짐을 덜어낼 수 있을 거고 그러다 보면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제가 다은 양의 사연을 읽어드리면서 고민을 나눠봤던 것처럼 다은 양이 믿고 의지하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지금의 고민을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사연입니다. 네, 다음 고민은 전자영님께서 보내주셨어요. 독서왕 훈이님입니다.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인 학생이에요. 중학교 때까지는 미술을 좋아해서 그쪽으로 진로를 정했다가 예고나 미대에 가기에는 모자란 실력이라 꿈을 접고 고등학교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학교에서 선생님께서 주신 희망 진로를 적어오란 종이를 받았을 때는 막막해졌습니다. 뭘 적어야 할지 몰랐거든요.
중학교 때는 저한테 꿈이 있어서 부럽다는 친구가 이해가 안 갔었는데 올해 처음으로 이해가 됐습니다. 이렇게 벌써 1학년도 끝나가는데 저는 아직도 제가 뭘 관심 있는지 뭘 하고 싶은지 모르겠어요. 꿈이 있는 제 친구들이 너무나 부럽습니다. 민혁 오빠, 저한테 조언 좀 해주세요.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시는 멜로디 이제 학생 멜로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정말 아무런 고민거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너무 함부로 얘기를 했나요? 그런데 저 또한 꿈이 정말 없었어요. 제 장래 희망이 처음 생겼을 때 고등학교 2학년 말쯤이었습니다. 그때까지도 저는 뭘 해야 될지 몰랐어요. 내가 뭐가 돼야 되지? 목적도 없이 공부를 했어요. 일단 대학교에 가기 위해서. 이러신 분들 많을 거예요. 그런데 조급해 하실 필요도 없고 각자 자기가 생각하는 일과 자기한테 맞는 그런 장래 희망이 자연스러울 때에 자연스러운 시기에 자연스럽게 찾아오게 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시기가 제가 꿈이 찾아온 고등학교 2학년보다 더 늦은 시간에 찾아올지라도 대학교에 입학한 후가 될지라도 조급해하지 마시고 정말 어리고 젊은 나이잖아요. 네, 지금의 그 젊음으로 열정과 패기로 그냥 다 죽여버릴 거야 내가 짱이야 이런 자신감으로 힘든 고민거리들을 타파해 가면서 헤쳐나가세요. 네, 당신은 아직 젊습니다. 다음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김고경님, 다소다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평범한 고등학생입니다. 그러나 저는 남들보다 자주 웃고 해맑다는 말을 많이 들어요. 그래서인지 주변인들에게 너는 고민이 없어서 좋겠다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고민 없다는 말을 들으면 너무 속상해요. 저도 사람이라 고민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고민을 말해도 장난으로 받아들이고 진지하게 생각해 주질 않습니다. 앞으로는 정색을 해야 할까요? 그만 웃어야 할까요? 이 고민이 해결되면 나머지 고민들도 다 해결될 것 같아요. 도와주세요. 고경양, 지금처럼 밝게 웃으세요. 아니, 억지로라도 더 웃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웃으면 복이 와요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더 일부러라도 웃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주변에서 그러한 얘기를 한다는 분들 때문에 예쁜 미소를 숨기지 마세요. 제가 생각했을 때 고경량이 밝은 모습으로 항상 웃는 모습으로 지낸다고 하여서 고경량의 고민거리를 장난으로 치부한다던가 고민거리가 없어서 좋겠다 하는 분들은 멀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고경량을 아끼고 믿어주고 사랑해주는 분이라면 말하지 않아도 고경량이 힘듦을 눈치채고 고경량에게 먼저 이야기할 거라고 믿습니다. 지금의 이쁘고 밝은 미소를 유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제 고민 사연이 몇 개가 지금 더 남았는데요. 잠시만 헷갈리네. 뭐였지? 하나, 둘, 셋, 넷. 네, 이현지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피왕 오왕 초딩섭. 네, 피처리 왕 OST 왕 초딩 섭이란 뜻이죠. 피왕 오왕 초딩섭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오빠 안녕하세요. 전 이제 21을 앞두고 있는 꽃다운 나이 20살 이현지라고 해요. 흔히들 20살을 새로운 시작, 꽃 같은 나이라고 하잖아요. 글쎄요, 전 모르겠어요. 새로운 시작이라 하기엔 너무나도 반복되는 일상, 그 속에서 작아져만 가는 제 모습이 너무나 슬픕니다. 20살은 뭔가 특별하고 가장 행복할 줄 알았는데 정신없이 달려오다 보니 어느새 제 20살은 이제 2달도 채 안 남았네요. 오빠의 20살은 어땠나요? 남은 20살은 어떻게 보내면 좋을까요? 뭐랄까요, 저 이 사연에 굉장히 공감을 많이 했었어요. 제가 20살에 대한 환상이 굉장히 컸거든요. 어렸을 때 자주 보던 시트콤, 논스톱 같은 경우에도 캠퍼스 생활에 대한 로망을
정말 그 드라마를 보면서 굉장히 키워서 아, 내 20살은 정말 멋질 거야. 청춘 드라마의 한 장면처럼 재밌을 거야. 이런 생각을 했던 시절이 있어요. 20살 어감도 얼마나 이쁩니까? 그랬던 시절이 있었는데 제 인생에서 가장 정신없이 뭐 어떻게 지냈는지도 모르게 흘러갔어요. 대학교 들어가자마자 제가 이제 상상했던 캠퍼스 생활과는 너무 다르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너무 힘들어서 한 학기만 다니고 휴학을 신청할 정도로 정말 복잡하고 정신없이 흘러갔고 1학기가 끝난 뒤에는 네 바로 이제 오디션을 보러 다니면서 이제 연습생 생활을 하면서 또 뭐 20살에 꽃다운 20살을 느껴볼 여력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사실은 그 제가 환상을 가지고 있던 꽃다운 20살 어감이 좋은 20살 즐겁게 보내지 못한 점이 아쉽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냥 지금 너무 내 20살 잘 보내고 있는 걸까 이런 고민을 할 게 아니고 20살은 단순히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까요? 앞으로 다가올 더 꽃다운 당신의 모습을 향해 지지 기반을 다지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면 마음이 좀 편안해지실 것 같아요. 저 또한 그랬고 저는 20살 그 이상의 더 꽃다운 모습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 20살보다 더 이쁘고 아름다운 21살, 22살이 현지 양을 찾아갈 겁니다. 예, 이쯤에서 물 한 모금 마시고 갈게요. 목이 참 마르네. 이 말을 많이 하면 일반 라디오보다 노래를 듣는 타임이 적어서 이쯤에서 이 노래 안 듣고 갈 수가 없죠? 노래와 어울리는 아이템을 제가 오늘 사인회에서 받았습니다. 이러지도 못하는데 잘하지도 못하네 그저 바라보며 베이베 베이베 내 상태만의 이름과 함께 수많은 없네 baby 아직 그리 모르는 사이인데 아무거나 걸쳐도 아름다워 거울 속 팬들이 있어 하는 패션쇼 이번엔 정말 거까 내가 먼저 타 다진 분인걸 매번 다진 분인걸 나나나나나나 콧노래가 나오다가 나도 몰래 눈물 날 것 같아. 죄송합니다. 이미 난 나같다고 생각하는데 쟤는 내 맘인데 왜 내 맘대로 할 수 없는 건데 밀어내려고 하면 할수록 자꾸 끌려 왜 자꾸 끌려 baby I'm like TT just like TT 이런 내맘 모르고 너무해 I'm like TT just like TT Tell me that you be my baby 어처구니 없다고 해 얼굴값을 못한대 천일 위로 한다 베이베 베이베 미칠 것 같아 와중에 왜 나는 또 고픈 건데 하루 종일 먹기만 하는데 아무지도 없는 이름만 따지 종일 앉아있다가 엎드렸다 시간이 획획획 피부는 왜 이렇게 끔찍해 자꾸 틱틱거리고만 싶지 나만 귀찮게 계속 나나나나나나 너네 네, 원래 계획이 없던 노래였습니다. 다음 고민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박정은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천하무적 민영님,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느닷없는 남자의 고백, 그것도 연하남, 거기다가 말도 안 되는 8살 연하. 당연히 거절했지만 계속 남녀 사이에서 남자 나이 차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말은 다 거짓인 것 같아. 이 상황 어찌해야 좋은 거지?
조언이 필요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제가 직접 전화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살 차이요. 전화를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받아주세요. 여보세요? 정은씨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저는 비투비의 민혁이라고 합니다. 어머. 뭐야? 지금 방송 보고 계세요? 네, 보고 있었습니다. 아, 아직 방송으로는 나가지 않았나 봐요. 네. 아, 전화 연결하는 건 안 나와서. 네, 이제 깜짝 통화 연결을 해봤고요. 제 고민 사연에 이제 제가 이 사연을 선택을 해서 전화를 한번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8살 연하한테 고백을 받으셨다고. 네, 8살 연하요. 8살 연하. 8살 연하면 20대인가요? 아, 네, 20대입니다. 예, 20대죠. 아, 10대면 깜짝 놀랄 뻔했습니다. 아, 찰컹찰컹이죠, 그다음. 네, 그렇죠. 평소에 어떤 사이셨어요, 두 분이? 그냥 어쩌다가 알게 된 사이요. 누나 동생 사이. 아, 그냥 어쩌다가 알게 돼서 그냥 편하게 누나 동생으로 알고 지내던 사이인데 네, 갑자기 고백을 받았어요. 네, 네. 너무 그냥 당황스럽기만 하셨나요? 아, 네, 좀 그렇습니다. 아니 왜 고백 받고 나서 첫 번째는 당황스러울 수도 있는데 그 다음에는 또 뭔가 신경이 쓰인다거나 생각이 난다거나 뭐 이런 과정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아니,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그냥 계속 당황스럽습니다. 아, 이걸 어떻게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할지 이런 고민만 하고 계신가요? 아니요, 그냥 거절은 했어요. 아, 거절은 했어요. 네, 어색해졌어요? 아주 많이요. 아이고야. 8살이라. 제가 이제 8살 연상에게 고백을 한다면 35살이시겠네요. 35살. 82년생의 연상녀. 근데 네. 제가 성인이 된 이후에 82년생 분과 연락을 하고 지냈던 적이 있어요, 저는. 아, 진짜요? 예. 이런 사랑은 거 밝혀도 되는 거예요? 아, 그럼요. 뭐 이미 지나간 일이고 오래된 일이고 성인 되고 나서니까 사랑에는 국적도 나이도 성별도 네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정은 씨도 좋은 경험하셨다 생각하시고 이 사연을 혹시라도 이 통화를 듣고 계시는 남자분이 혹시라도 들으신다면 예, 좋은 경험하셨다고 생각을 하시고 예, 앞으로 두 분 어색한 사이 네, 잘 매듭지어서 다시 친한 누나 동생 사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몰라 둘이 갑자기 또 눈 맞을지 어떻게 알아? 아니, 그건 아닌 것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건 아니에요? 네. 연하남 이민혁 하나 둘 셋. 아, 와, 좋습니다. 뭐가 좋아요? 그냥 연하남 이민혁이 너무 좋다고요. 아, 연하남 이민혁이 좋다는 소리는 아니었는데 연하남과 이민혁 중에 고르라는 소리였는데 아, 이민혁이죠, 당연히. 이민혁이죠. 그냥 지금, 네. 무조건 이민혁 아, 그냥 무조건 이민혁이 좋다는 말씀이시죠? 저 무조건 이민혁이죠. 아무튼 네, 전화 갑작스럽게 연결을 해봤는데 받아주셔서 고맙고 이렇게 알려주셔서 어떡해요? 아, 지금 지난번부터 조금 난감합니다. 괜찮나요? 아니요, 지금 카톡창이 폭발을 하고 아, 진짜 지금 왔어요? 지금 사람들 대박 재밌겠다. 아무튼 뭐 네. 오늘 통화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더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천하무적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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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응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B2B. 네. 네, 감사드리고요. 네. 네, 좋은 밤 보내세요. 네, 고맙습니다. 잘 자요. 그리고 지금 전화 연결한 번호는 네. 스태프분의 전화번호라서 팬분들이 궁금해하시고 계시거든요. 네, 네네. 팬분들이 와 오빠 번호 아시는 거냐 막 이런 글이 올라와서 네, 이거 스태프의 전화고요. 네. 제가 그렇게 조심성이 없지 않아요, 여러분들. 아무튼 알겠습니다. 성훈 씨 고마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방송 끝까지 봐주세요. 네. 빠빠. 아이고야. 재밌네. 재밌어. 전화 연결 재밌네. 제가 마지막 고민 사연도 전화 연결을 해보려고 합니다. 재밌어. 이거 참 재밌는 사연이에요. 박태환님, 섭볼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민혁이 형. 여기도 형이야. 16살 남자 멜로디입니다. 아직 우리 사회는 여자가 여아이돌을 좋아하는 건 상관없는데 남자가 남아이돌 덕질하는 건 아직 받아들이기 어려운 시선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멜로디지만 학교에서는 항상 일코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B2B 신곡이 나오면 다른 여자애들처럼 당당하게 크게 홍보도 잘 못하겠고 친구들과 덕질하는 내용도 공유하기가 힘들어요. B2B를 좋아하고 응원하는 마음은 같지만 그래도 성별이 다르다 보니 차이가 좀 있나 봐요. 그래서 그런지 덕질하는 것도 막 개방적이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민혁이 형이 어떻게 하면 남팬도 덕질을 당당하게 잘 할 수 있는지 고민을 해결해 주셨으면 해요. 비록 지방에 거주해서 공방도 잘 못 튀고 하지만 항상 응원하는 걸 잊지 말아주세요. 트위터 하면서 트친들이랑 그래도 즐겁게 온라인에서는 덕질하고 있습니다. 말이 길어졌네요. 예지합사 B2B 오고비 항상 응원해요. 태안 군과 전화 연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학생이라 그러는데 아직 안 자겠죠? 남편은 고민입니다. 잠시만. B2B 팬이라며.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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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환이? 네, 맞아요. 나 누군지 알아? V앱 보고 있었어요. V 보고 있었어? 네, 이야. 태환아, 네. 형이니까 말 편하게 되지. 당연하죠. 태환이 목소리 좋다. 태환아, 근데 내가 궁금한 게 벌써 하나 있거든? 네. 왜 B2B 컬러링 안 해놨어? 맞다. 미쳤나봐. 이것도 그거죠. 잃고. 잃고 한 거야? 네. 맞네. 그럴 수 있네. 미쳤. 그치, 친구들이 전화했는데 이제 남자 아이돌 노래가 나오면은 그럴 수가 있겠네. 네. 언제부터 B2B 좋아했어? 저 그거 작년 BTBT 그거 콘서트 갔을 때부터요. 진짜? 콘서트는 어떻게 오게 됐어? 저 그때 그거 누나 따라가지고 갔다가. 누나도 멜로디야? 네네. 아이고 좋네 멜로디 남매. BTBT라. 네네. 네. 아니 사연에서 네. 고민이 느껴져. 아무래도 네. 내가 남자지만 나도 똑같은 입장이었으면 고민을 했을 것 같거든. 네. 근데 네. 형이 이건 진짜 솔직히 말하는 거야. 네. 옛날에 이제 CD라는 개념이 자리 잡기 네. 전에 네. 내가 H.O.T 선배님들, 네네. 신화 선배님들 네. 테이프를 다 사두고 네. 포스터를 방 벽에다가 이제 집에다 붙여놓고 네. 그랬었어. 이게 우리 네네. 형의 영향이 굉장히 컸지만 당당하게 난 말하고 다녔어. 나 H.O.T 팬이야. 나 신화 진짜 좋아해. 내가 한 번도 여자 아이돌을 좋아해 본 적이 없었는데
남자 아이돌 H.O.T 선배님들이랑 신화 선배님들 엄청 좋아했었어. 네. H.O.T 3집 CD도 있고. 그래서 태연이처럼 고등학교 때 네. 막 그래 보진 않아서 자세히 모르겠다. 근데 나는 친구들한테도 지금도 당당하게 얘기하곤 해. 나 완전 왕팬이었다고. 춤도 다 외워서 추고. 네. 노래방 가면은 남자애들이랑 같이 가도 맨날 남자 가수 노래 부르고 H.O.T 노래 신화 노래 부르고. 근데 사실 그렇긴 하다. H.O.T나 신화나 너무 멋졌어. 저기도 멋져요. 내가 덕밍아웃을 하기에 부끄럽지 않은 가수였어. 네. 그래서 내가 약속할게. 부끄럽지 않은 가수가 될게. 지금도 충분히 자랑스러워요. 솔직히 내가 빅뱅이었으면 너 일코 안 했잖아. 아니죠. 전 모르겠어요. 진짜로 네. 부끄럽지 않은 비투비가 될게. 멋있고 누가 남자들이 봐도 와 진짜 멋있다. 쟤네 진짜 잘한다. 이럴 정도로 네. 좋은 가수가 될 테니까. 지금처럼만 해도 근데 진짜로 항상 응원하고 항상 좋아하고 있어요. 내 태환아 형들이 남편 엄청 좋아하는 거 알아 몰라? 알아요. 알지 진짜 좋아해. 사인회나 막 공연장에서 만나면 우리 되게 좋아하잖아. 그거 진짜야. 저번에도 그래서 그거 앵콜 콘서트 갔을 때도 그거 은광이 형이 안아주는다 그거 하이파이브 꽃? 해주고. 하이파이브. 그때 꽃을 못 받았었어요. 그래. 진짜로 네. 뭔가 더 특별하더라고. 남성분들이 좋아해 주시면 네. 너무 고맙고 그래서 태환이한테도 너무 고맙고 그래서 지금 이 사연을 지금 전화 통화 연결을 보고 계실 윤성님, 유키아님과 태환이 너를 연결해 주려고 해. 혹시 아는 사이니? 누구라고요? 혹시 아까 봤으면은 사연 얘기해서 남멜이라고 남자 단톡방이 있다고 남자 멜로디들 그건 잘 모르는 사이야? 네네. 윤성님, 유키아님 정말 이 방송을 보고 계신다면 꼭 섭볼님 닉네임 섭볼입니다. 섭볼. 자 외워. 태연아 섭볼. 네. 태연아 너가 섭볼이고 이제 윤성님은 유키아야. 네. 남자 단톡방에 남자 멜로디 단톡방에 20명이 있대. 네. 21명이 되는 거야. 너가 이제 21명째 남자 멜로디가 돼서 같이 덕질하자. 그 공간 안에서만큼은 부끄럽지 않게 네. 비투비랑 함께 네. 좋아할 수 있게끔 네. 한번 그렇게 노력해 볼게요. 윤성님한테 쪽지나 이제 글이 안 오면 네. 너가 한번 용기를 내서 해봐. 지금 한번 네. 지금 하는 덕질이 더 재밌고 행복해질 거야. 너의 덕질을 응원할게. 아무튼 태연아 진짜 너무 고맙고 네. 혹시 형이나 비투비한테 하고 싶은 말 또 있어? 지금처럼만 항상 건강이 제일 중요하니까 건강 챙겨가면서 항상 즐겁게 활동했으면 좋겠고 이제 지방 팬들은 서울 수도권 지방이 아니니까 공방 같은 것도 잘 응원을 못 하러 가니까 그게 제일 이제 좀 뭐라 해야 되지? 부럽긴 한데 항상 그래도 항상 응원하고 있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유 댓글 중에 진짜 좋아하시네. 정말 좋아하시나 보다. 너무 귀엽다. 너 귀엽대 태연아. 그래도 근데 안 믿겨요 이게. 정말로 너무 고맙고 네. 너도 이제 추워지는데 감기 조심하고 네. 너를 포함한 이제 지방에 계신 멜로디들한테 해외에 계신 멜로디들한테도 꼭 하고 싶은 말이 우리야말로 자주 찾아가지 못해서 미안하고 그래도 기다려주고 갈 때마다 너무 열렬하게 응원해줘서 고맙다고 꼭 말하고 싶다. 그리고 이번에가 아니더라도 언제든지 최대한 기회가 닿는 대로 지방이나 해외에 많이 찾아갈 테니까 기다려줘. 네.
알았지? 네. 태연아 고맙다. 꼭 연락해봐. 네. 그리고 방송 끝까지 봐주고 연결 전화 받아줘서 고맙고. 네. 고마워 태연아. 네. 좋은 밤 되고. 건강하세요. 다음에 뭐 네. 어디 사인회나 어디서 보면은 형 아는 척하고. 저 이번에 콘서트 하면 갈 거예요. 아이고야. 그래. 그때 또 보자. 네. 네. 안녕. 네. 안녕하세요. 음. 아, 진짜 귀엽다 얘. 아니 멜로디들이 팬이 되셨어. 아이고. 멜로디 분들이 우리 태환이가 너무 귀엽다고. 아이고 재밌다. 아이고 저희가 고민 사연까지 이렇게 다 만나보는 와중에 700만이 훌쩍 넘겼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무려 700만, 벌써 800만을 향해 다가가고 있는데요. 너무너무 감사드리면서 이제 고민 사연에 이제 노래를 한 곡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비투비의 괜찮아요. 어깨가 무겁나요? 무거운 짐을 내려놓기가 참 쉽진 않죠. 누군가 말했죠. 내 꿈이 멀게만 느껴질 땐 잠시 쉬다 가세요. 매일 같은 일상에 있는가요? 그건 누굴 위한 거죠? 결국 또 쓰러질 텐데 힘들어 혼자라 느껴질 때 이 노래 들어봐요. 기대해 즐겨듣던 그 멜로디 라디오에 흘러나올 그 목소리 내가 할 수 있는 건 노래 가사뿐이죠. 힘들어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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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될 거예요. I believe in you. 3년째 지겨는 것도 날 원하지 않는 삶이 이제 군대라도 가야 하나 싶었어. 부모님께 말씀드렸더니 딱 한마디 했어. 에휴 그래서 말 못했지 하던 알바도 잘렸다고 해. 어제는 제대 직전인 친구가 휴가 나왔어 하는 말이 무섭대. 대학 선배 운명 다 까먹었어. 실업자 100만 시대 그런 건 잘 모르겠고 그 숫자가 차라리 통장 잔고였으면 좋겠어. 시끄러운 알람이 새벽부터 날 계속 재촉해. 쫓기는 나선 집 밖은 틈없는 벼랑 끝 같아. 뭘 하고 있지 하니 뭘 해야 하지 답이 없는 메아리 나 왜 밖에서 지금 험한 곳에 다 와부리해. 좌표 없는 하늘 위 방황하는 작은 종이배 억지로 눈물을 삼켜 어느새 한숨은 습관이 돼. 알아 나도 바보 같은 거 남 앞에서 괜찮아져. 필요 없이 맑던 예전에 너 지금 어딨니 어딨니 어딨니. 기대해 즐겨듣던 그 멜로디 라디오에 흘러나올 그 목소리 내가 할 수 있는 건 노래 가사뿐이죠. 힘들어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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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될 거예요. I believe in
그러면 제가 준비한 건 사실 다 끝났어요. 다 끝났는데 우리 멜로디들 이제 V앱 댓글 좀 보고 조금만 더 이야기를 나누다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이제 잘 마무리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잘 흘러갔는지도 모르겠고 이제 처음 해보는 거라서 라디오 형식으로 해보겠다고 했는데 너무 지루했던 건 아닌지 재미없었던 건 아닌지 걱정도 많이 되긴 하는데 그래도 제 나름대로는 멜로디랑 소통을 나누는 기회가 생겼다는 것 자체로 너무나 행복한 시간이었고요. 물론 멜로디도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의미 있고 뜻깊은 시간이었어요. 누군가에게는 기억에 남는 방송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힐링이 되는 방송이었으면 좋겠네요. It's not boring. 지루하지 않았답니다. 입덕 방송이에요. 감사합니다. 제가 방송 중에 계속 헛기침을 하고 그래서 죄송해요. 네, 제가 며칠 전에 병원을 갔을 땐 정말로 감기는 다 나았대요. 감기 기운이 없는데 기침이 좀 남아서 기침만 이제 장기침만 남아서 목이 좀 쉬어 있는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테니스 선수 운동하고 있는데 힘내라고 한번 해주세요. 힘내! 오빠랑 띠동갑이에요. 반말해! 멜로디랑 행복해요. 행복해! 머리 너무 이뻐요. 감사합니다. 아프지 마요. 아프지 않아요. 오늘 너무 재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따뜻한 물 많이 마셔요. 중국어가 올라왔는데 제가 봤을 때 워아인이라고 써져 있는 것 같아요. 조심해요. 감기 조심해요. 네. 무료의 하품 누구시냐고 여쭤보셨는데요. 저도 그게 정말 궁금해요. 심지어 멤버들끼리 서로 물어봐요. 하품도야? 네, 서로 다 물어보진 않았는데 아마 잘 모르는 것 같고 아마 그냥 소스가 아닐까, 음악 파일이 아닐까, 오디오 파일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고요. 혹 그게 아니라면 작곡가 형님이실 겁니다. 네, 하트 해주세요. 자, 하트. 맞아, 이거 하나 배웠었는데 뭐였지? 이만큼 뭐였지? 이만큼 이게 아닌데 어떻게 했더라? 네. 자기야 내가 너를 좋아해. 네. 너를 좋아해. 이만큼 내가 너를 좋아해. 이거 배워놓고 또 까먹어서 순서는 외웠는데 노래랑 못 맞추겠네. 네, 하트 해달라는 얘기가 있어서 한번 해봤습니다. 가방 공개해주세요. 가방이요? 제 가방 자 마우스패드 이걸 왜 들고 다니는지 궁금해하실 텐데 제 작업실에 있는 마우스패드가 너무 칙칙해 보여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걸로 교체하려고 가져왔고요. 그리고 약 그리고 입까지 말 사탕 그리고 시계 지금 풀어놨고요. 이어폰 그리고 아까 팬분이 주신 편지도 하나 지금 들어있고 핸드크림과 립글로즈가 들어있고요.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영화를 보러 갔다가 이런 쿠폰을 받았어요. 알뜰하게 쓰려고 갖고 다니고 있고요. 지갑 그리고 휴대전화 없습니다. 이제 쓰레기 있고요. 약 먹은 쓰레기
걱정하지 마세요. 감기 다 나았습니다. 기침 때문에 그래요.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볼까요? 영화 뭐 봤어요? 네, 신비한 동물 사전 봤습니다. 어우 재밌어요. 여러분들 추천합니다. 해리포터를 이제 쓰신 조앤 K 롤링님께서 처음 극본하셨다고 합니다. 네, 한번 시간 나면 보러 가시고요.